우선 에반게리온서부터는 안노가 가이낙스를 나온 뒤에 만든 영화입니다. 에반게리온의 대단한 인기 덕에 당연히 잘 될 줄 알고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땡길 겸 겸사겸사 만들었는데 파까지는 괜찮았지만 점점 스토리가 산으로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독자들의 추억을 훼손시켜 작가로서의 미천이 드러났다고도 평가를 받는 작품들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4개의 영화를 다 봤고 TV판과는 또 다른 설정들도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에 비해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에반게리온을 조금이나마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고 느낀 핵심과 요약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TVA와는 다르게 시작부터 바다가 붉은색이고 군함과 탱크들이 무언가 대치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하기에 저는 신극장판부터 서드 임팩트가 일어난 후에 타임루프물이라고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또 다음 장면에서는 산의 한쪽 면이 붉게 물들어 있고 사람의 형상처럼 생긴 거대한 무언가 그려져 있습니다. 과연 저 하얀 형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릴리스가 터미널 도그마에서 갓 빠져나왔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이후 TVA판과는 마찬가지로 미사토가 신지를 데리러 오고 제3사도였던 사키엘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4사도라고 나옵니다. 이후의 전개는 TVA판과 마찬가지로 사키엘을 잡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지만 역시나 역부족입니다. 겐도는 당연하게도 신지를 초호기에 탑승시키려고 했고 신지는 이를 거절합니다. 안 탈 거면 돌아가라는 말과 함께 죽기 직전에 레이를 데려왔고 신지가 고민하는 순간 제4사도의 공격으로 인해 본부의 시설이 뚫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TVA판과는 다른 점이 나오는데 바로 초호기와 신지의 유대관계를 나타내는 장면이 사라진 것입니다. TVA판에서는 천장에 달린 조명이 떨어지며 신지가 위기에 처하자 초호기가 막아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초호기와 신지가 연관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신극장판부터는 과감히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레이를 보며 자신이 초호기에 탄다고 했고 플러그 슈트가 아닌 교복을 입고 탔는데도 상당히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죠. 겐도는 이를 알고 신지를 자극해 초호기에 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호기를 출격시키는 장면에서 겐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결과를 안다는 듯한 웃음으로도 보입니다. 그렇게 초호기가 출격해 제4사도를 마주하지만 아직 초보 파일럿인 신지가 사도를 이기기에는 역부족. 그대로 머리가 관통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초호기의 모든 신경이 끊어졌고 엔트리 플러그를 긴급 사출시키려 하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호기는 재가동을 하기 시작했고 제4사도의 팔을 뜯어버리는데 여기서는 TVA판과 다른 점이 TVA판에는 패턴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처음으로 파란색의 피를 보여주지만 신극장판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빨간 피를 보여줍니다. 리츠코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폭주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초호기의 폭주를 보고 겐도와 코조는 이겼다고 말하는데 마치 이 상황이 올 것을 미리 안 것 같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초호기는 제4사도의 AT 필드를 찍고 갈비뼈를 부셔 코어를 터뜨려 없애려고 하자 위기를 감지한 제4사도는 초호기를 감싸고 동기어진을 하려 합니다. 그렇게 초호기와 함께 폭발했고 거대한 십자가 모양의 폭발과 함께 무지개가 뜬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TVA판과는 다른 점인데 바로 무지개입니다. TVA판에서는 초록색의 십자가 폭발이 일어났지만 신극장판에서는 주황색의 십자가 폭발과 무지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TVA판에는 없던 이 무지개는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 9장 12에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다. 이 구문을 생각해봤을 때 물은 LCL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시는 물, 즉 LCL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하면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의 결말인 서드 임팩트처럼 모두가 LCL이 되는 상황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무언의 암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끝내 제4사도는 처리되고 초호기는 멀쩡히 걸어나옵니다. 과연 원래 제3사도였던 사키엘은 왜 제4사도로 밀려났으며 인류는 어떤 제3사도를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후 제4사도가 폭발한 장소는 처음 산이 붉게 물든 것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얀 형체는 제가 생각한 제2사도인 릴리스가 맞는 것일까요? 그리고 겐도가 제레와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레의 마크가 조금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양에 관한 이야기는 일주 보안계획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례에 따르면 제4사도가 온 것과 신지가 서드 칠드런으로 선정된 건 이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네르프의 표면적인 목표는 사도 선멸이지만 진정한 목표는 인류 보안계획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VA판에서는 17차 개정안이라고 나오지만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이 끝나고 정확히 10년 뒤 개봉한 서에서는 이 17차 개정안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TVA판에서는 17사도였는데 여기는 12사도로 앞으로 8사도가 남았습니다. 이 12사도의 숫자의 의미는 예수의 12사도에서 따왔다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한편 네르프의 간부들은 제4사도가 폭발된 지형을 보고 있는데 세컨드 임팩트가 연상된다며 싫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다가 붉은 이유는 서드 임팩트가 아닌 세컨드 임팩트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미사토는 기차 안에서 아버지의 유품인 십자가 목걸이를 보며 아직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신지는 병실에서 깨어났고 겐도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지만 아무 말도 오가지 않고 고요한 침묵만이 흐르는 부자지간, 사이가 정말 안 좋아 보이죠. 그렇게 신지는 미사토가 보호자 역할을 하며 본거를 하게 되고, 집으로 오면 파티를 하자고 신지를 데리고 편의점으로 갑니다. 집으로 들어가 인스턴트 음식으로 파티를 하는데 서로가 혼밥이 익숙한 사람들이었기에 누구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들뜬 것 같은데요. 미사토는 그런 신지를 보고 목욕을 하라고 권합니다. 목욕을 하러 들어간 신지를 보고 자신이 억텐을 부리는 게 들키지는 않았는지 걱정하는 미사토. 내심 익숙하지 않아 불편한 구석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지는 목욕할 때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각난다는데 혹시 목욕이 엔트리 플러그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목욕을 마친 신지는 방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이때 겐도가 사용하던 테이프를 듣습니다. 이 테이프 계속 나오니 주의 깊게 보면 재밌으실 겁니다.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트랙이 25에서 26만 반복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미사토도 목욕을 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고 의구심이 생깁니다. 15년 뒤 사도의 침공, 때마침 굴러온 서드 칠드런, 초호기와의 싱크로율,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져 오히려 의구심이 든 것이죠. 하지만 이를 신지에게 알리지는 않고 오히려 초호기 파일럿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해줍니다. 다음날 신지는 반 친구에게 폭행을 당하는데 가해자는 토우지, 패는 이유는 초호기의 폭주 때문에 자신의 여동생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옆에 친구 켄스케가 이해 좀 해달라고 하지만 신지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이 탄 거라고 중얼거리다가 괜히 한 대도 맞습니다. 신지는 학교가 끝나고 네르프 본부에 가서 가상의 사도와 시뮬레이션으로 전투 연습을 했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며 미치코는 남의 말에 따르는 게 처세술이라고 하고, 미사토는 그런 신지를 못마땅하게 바라봅니다. 다음날 학교에는 여전히 친구는 없고 레이도 마찬가지로 친구가 없어 보입니다. 옥상에 누워 테이프를 듣는데 트랙은 여전히 25에서 26번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레이가 비상소집이라고 알려줍니다. 나타난 사도는 TVA판에서는 제4사도였던 샴쉘, 신극장판에서는 한 단계 밀린 제5사도로 나옵니다. 네르프 본부는 곧장 건물들을 지하로 넣고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주민들은 모두 피난 대피소로 이동했지만 호기심 많은 켄스케, 방송이 아닌 눈으로 사도를 담고 싶어 했고 밖으로 나가자는 미친 소리를 합니다. 당연하게도 AT 필드 때문에 전차의 공격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결국은 신지가 탄 초호기가 출격합니다. 포우지와 켄스케가 나와서 이 생생한 장면을 녹화하는데 조금 밀리는 초호기, 설상가상 케이블마저 끊어지며 앞으로 남은 전투 시간은 5분으로 제한마저 걸려버립니다. 그렇게 제5사도는 초호기를 날려버리는데 하필 그곳에 켄스케와 토우지가 있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지키면서 싸워야 할 이유까지 생긴 상황. 미사토는 둘을 엔트리 플러그에 탑승하라고 하고 그 상황을 빠져나오라고 하지만 신지는 도망치면 안 된다며 미사토의 말을 무시하고 공격을 속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호기가 손에 부상을 입어 피부가 노출되는데 TVA판과는 다르게 완전한 흰색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신극장판에서는 처음부터 초호기는 아담과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초호기의 폭주, 제 생각 같은 의문의 힘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1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초호기는 제5사도에게 달려들었고 시간이 닿을 때까지 코어를 찔러 결국은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만 내심 신지는 두려웠는지 조종석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 신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측은함을 느끼는 토우지, 내심 때린 게 미안해 보입니다.
제5사도를 잡자 무지개가 다시 피어나고 미사토는 신지에게 왜 명령을 듣지 않냐고 묻습니다. 신지는 잡았으니 된 거 아니냐, 다시 타라면 타겠다며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단단히 화가 난 미사토가 멱살을 잡지만 그냥 놓아줍니다. 그리고 신지는 전철을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테이프는 여전히 25에서 26번 트랙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렇게 신지는 가출을 냈고 학교도 나가지 않고 방황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신지가 막다른 길에 들어서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미사토에게 데려가 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네르프의 정부 요원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신지를 네르프로 끌고 옵니다. 미사토와 다시 대면한 신지, 미사토는 너의 의지대로 살라고 조언해 주는데 코조는 겐도에게 신지가 예상대로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겐도는 신지를 레이에게 접근시켜 관계를 형성하는 게 다음 계획이라고 하자 코조는 운명이 정해진 그들이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TV에판과는 다르게 겐도가 쟤르보다 더한 흑막으로 보이고 신지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코조가 처음 장기말을 두는 장면은 겐도의 계획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장기말처럼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신지는 다시 학교에 나오고 호우지는 미안했는지 자신을 한 대 때리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싸우면 친해진다고 했나요? 결국은 이들은 친구가 됩니다. 한편 네르프 본부에서는 동결시켰던 영호기를 동결해제하며 레이를 탑승시켜 실험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영호기가 갑작스레 폭주했고 리치코는 재빨리 외부 전원을 차단해서 폭주를 막습니다. 이때 엔트리 플러그가 날아가며 레이는 부상을 입고 겐도는 화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엔트리 플러그를 강제로 여는데 레이는 그런 겐도를 보고 애착이 생겼으며 겐도가 흘린 안경을 자신의 보물처럼 가져갑니다. 이 장면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밤이 되고 미사토와 리치코가 술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미사토는 레이만 편애하는 겐도를 뒷담화하자 리치코는 미사토에게 신지와 레이의 갱신된 보안카드를 주며 신지에게 주고 레이에게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걸 보면 신지를 레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시키려는 게 보이죠. 다음날 신지는 레이의 집을 찾아갔고 초인종을 눌러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문이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가는 신지, 문을 열었더니 상상한 여자방은커녕 어디 지하 고문실이라고 해도 믿을 방이 나오죠. 그럼에도 신지는 들어갔고 책상에 있는 안경을 보고 써보는데 샤워를 마치고 나온 레이에게 딱 걸립니다. 당황할 만도 한데 안경부터 뺏어버리고 서로 넘어집니다. 그렇게 좀 민망한 자세가 연출되는데 갑자기 무지개가 피는데요. 이는 TV판에서도 있던 장면이며 신극장판에서는 사도를 처치하면 나오는 무지개가 이 장면에서도 나왔다는 것은 레이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 같기도 합니다. 레이는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신지를 보고도 무표정하게 비키라고 합니다. 그렇게 뺏은 안경을 안경집에 넣어 소중하게 보관한 뒤 신지가 갱신된 카드를 주려고 했지만 꿋꿋하게 옷만 갈아입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당황한 신지는 쫓아가서 결국은 주는 데 성공하고 같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신지가 아버지에 관해 안 좋게 얘기하는 순간 아무따 신지의 뼈마리를 날려버리는 레이. 자기 아빠 자기가 욕하겠다는데 왜 때린지 영문을 모를 때 제6사도의 등장으로 바로 전투태세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겐도는 바로 초호기의 출격을 명령했고 신지는 전투태세에 들어갑니다. 제6사도의 정체는 TV판에서는 제5사도였던 라미엘, 개인적으로는 가장 멋있게 바뀐 사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나온 사도 중 가장 강한 사도답게 초호기가 다 나오기도 전에 이미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오자마자 초호기의 코어를 관통할 것처럼 빔을 쏴버리죠.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신지의 앞에 방어막을 설치해주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강력한 두 번째 공격. 주변의 모든 걸 증발시킬 정도의 위력으로 공격을 가했고 초호기의 코어에는 엄청난 충격과 열이 가해집니다. 결국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간 신지, 초호기를 퇴각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라미엘은 자신의 목적인 터미널 도그마에 가기 위해 제3 신도쿄시 중앙에서 드릴로 지오 프론트를 뚫기 시작합니다. 제6사도는 10시간 안에 24중 장갑판을 뚫고 지오 프론트에 도달하기에 시간도 없고 최후의 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상당한 원거리에서도 공격이 가능한 제6사도를 보고 네르프 본부는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갔고 그들이 생각해낸 건 전 1분에 1일치 전력을 끌어다 쏘는 양전자포. 한편 호조와 겐도는
더미 플러그 얘기를 하며 여차하면 신지를 세뇌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코조를 보고 안 되겠으면 레이를 쓰면 된다며 조금의 아빠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겐도입니다. 몸을 회복한 신지가 병실에서 깨고 병간호를 해주던 레이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러자 초호기에 타기 싫다며 칭얼거리는 신지를 보고 레이는 그럼 타지 말라고 해버립니다. 그렇게 찡찡대는 신지가 보기 싫었는지 인사를 하고 가버리고 이제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은 상황. 양 전자포 가동은 완료됐고 미사토가 신지만 설득하면 되는 상황. 하지만 신지는 끝까지 거부하고 결국 미사토는 신지를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도착한 곳은 네르프의 본부보다 더 아래에 있는 릴리스가 잠들어 있는 터미널 도그마로 향합니다. TVA판과는 다른 점은 릴리스의 가면이 다르고 가슴에 보면 해부를 한 것 같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릴리스를 해부하고 연구한 것일까요? 미사토는 릴리스를 보며 사도들이 노리는 건 릴리스라고 말해주고 서드 임팩트를 일으켜 인류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기에 사도를 막을 수 있는 에바를 조종할 수 있는 파일럿들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말해주며 신지가 왜 초호기에 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TVA판에서는 극비사항이었는데 어째서인지 바로 알려주죠. 그러면 네르프 내부에도 퍼졌을 텐데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이렇게까지 말하자 신지는 다시 한번 초호기에 타겠다고 말하고 레이와 함께 합동작전에 들어갑니다. 탈의실에서 시작도 전에 초치는 신지를 보며 내가 지킬 테니 절대 안 죽는다고 말하는 레이. 대사가 바뀐 느낌이 들긴 하지만 둘은 출격합니다.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 신지는 레이에게 왜 에바에 타냐고 묻자 자신에게 에반게리온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레이. 이 말로 미루어 보아 레이는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또 왜 에바에 타는지 진정으로 알지는 못하는 것 같죠. 자신이 아끼는 안경집을 쥔 채 신지에게 인사하는 레이. 마치 죽으러 가는 것처럼 말하는 레이의 모습이 쓸쓸해 보입니다. 이젠 정말 작전에 나가야 되는 시간이 됐고 전 일본의 전력을 모아 양전자포에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또한 제6사도는 공격을 할 때 코어가 노출되므로 안 통할 걸 알지만 지속적으로 공격하여 코어가 노출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강한 힘에 공격 수단이 금방 다 떨어졌고 한시라도 빨리 양전자포에 힘이 필요한 그때 에너지가 충전되고 제6사도의 AT 필드를 들고 코어를 직격합니다. 제6사도는 비명을 지르며 피를 흘리지만 어째서인지 파괴되지 않고 다시 자가복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6사도에게서 나타난 고에너지 반은 당연히 목표는 초호기였으며 그대로 빔을 쏴버리는데 산 하나가 통째로 증발하는 위력에 네르프 본부마저 흔들립니다. 당연히 초호기에게도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으며 다시 한번 양전자포를 충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지는 이전의 고통을 알기에 공포에 빠지는데 겐도는 이를 보고 레이에게 작전 수행을 넘기려 하지만 미사토는 신지를 믿어달라며 겐도를 설득시킵니다. 이를 듣기라도 했는지 신지는 다시 한번 인류를 위해 양전자포 사격을 준비합니다. 그 시각 제6사도는 계속해서 지오프론트를 뚫고 있었으며 조금이라도 빨리 격침시켜야 했습니다. 양전자포의 준비가 끝났고 사격을 하려는 순간 제6사도는 이를 눈치채고 초호기에게 강한 빔을 날립니다. 하지만 영호기가 재빨리 달려와 막아주었지만 공격이 너무 센 탓에 얼마 버티지 못하는 상황. 방패는 녹아 사라지고 몸으로 버티는 레이를 보며 빨리 조준이 되라고 소리치자 준비가 완료됐고 바로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렇게 공격은 제6사도의 코어를 관통했고 소멸하며 역시나 무지개를 형성합니다. 신지는 레이의 상태를 걱정하며 엔트리 플러그를 강제로 꺼내고 엄청난 열기의 엔트리 플러그를 손으로 직접 돌려서 엽니다. 레이는 다행히 무사했고 레이는 우는 신지를 보며 어떤 표정을 지으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럴 땐 웃으라는 신지. 그렇게 레이는 세상 예쁜 미소로 신지에게 화답합니다. 서로 손을 잡으며 가까워진 사이를 표현하고 그 이상의 관계까지로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영호기가 폭주할 때 나온 겐도가 레이를 구해주는 장면의 구도와 연출도 똑같죠? 안노는 이런 연출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상황, 똑같은 연출을 통해 인물들의 관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각설하고 시점은 달로 이동합니다. 달 표면에서 누군가 상자 안에서 깨어나는데 이는 성경에 나오는 라자로를 오마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자로는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또한 자세히 보시면 옆에 4개의 상자는 이미 열려있죠. 과연 이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혈흔이 보이는데 이 피는 누구의 것일까요? 달이니까 릴리스의 피일까요? 상자를 열고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카오루입니다. 카오루의 앞에 제레가 등장했고 카오루는 제레에게 신지가 각성해 개걸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레는 사해문서 외전이 규율에서로 행을 옮겼다며 계약의 때가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사해문서의 외전이라는 걸 보니 TV의 방과는 다른 사해문서일까요? 그리고 계약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레와 카오루가 맺은 인류 보안 계획의 때가, 즉 포스 임팩트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걸까요? 지금 카오루가 있는 곳은 제레 직속 월명기지인 타브아 베이스로 실제 타브아는 예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곳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5,000명을 먹이시다. 대충 이런 뜻입니다. 이곳에서는 마크6가 건조되고 있었고 얼굴과 몸의 형태를 보면 TVA판 릴리스를 보는 듯합니다. 카오루는 지구를 보며 신지에게 또 3번째구나, 만날 때마다 기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카오루의 말을 뜯어봐야 하겠죠? 또 3번째구나,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또 다른 평행세계의 신지를 3번째 만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또 서드 칠드런으로 뽑힌 신지를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루프를 입증하는 발언인 걸까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기대가 된다는 걸 말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신극장판 서의 내용과 거기에 숨겨진 핵심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서만 보고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더 많은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은 신극장판 하에 대해서 다룰 것이며 이것보다 할 얘기가 많기에 더 재밌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오지 않은 아스카와 이오기, 그리고 달에서 내려오는 에바 6호기와 파일럿, 그리고 첫 등장하는 에바 가설 5호기 등등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으니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토요일에 올라갈 영상을 기대해주세요.